자, 2011학년도 수능 25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25번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당시에 이거 공통 영역의 마지막 문제였어. 그러니까 킬러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볼까? 자연수 m에 대하여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이 1열에 1개, 2열에 2개, 3열에 3개, m열에 m개 쌓여 있대. 이때 블록의 개수가 짝수인 열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음의 시행을 반복한대. 그럼 다음의 시행이 뭔지 파악해야겠지? 블록의 개수가 짝수인 각 열에 대하여 그 열에 있는 블록의 개수를 2분의 1만큼 열에서 드러낸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돼? 안 되면 예를 들어보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m이 1인 경우는 어때 하면 1열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어때? 짝수인 열, 블록의 개수가 짝수인 열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끝이겠네? 그럼 m이 2인 경우는 어때? 1열에는 하나, 2열에는 2개 이렇게 있었겠네? 그럼 짝수인 열이 있으니까 뭘 하겠어? 다음에 시행을 하겠지. 그러면 블록의 개수가 짝수인 열, 요거 하나밖에 없네? 여기서 어떻게? 블록의 개수의 2분의 1만큼을 덜어낸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개 중에 1개를 덜어낸다는 얘기지? 얘는 시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m이 4인 경우까지만 한번 해볼까? 겁나 귀찮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짝수인 게 2열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열에서 절반 덜어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선 하나 덜어내고 여기선 2개 덜어내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어때? 짝수인 열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짝수인 열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한 번 더 그 시행을 반복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남는 게 뭐야? 얘고 여기는 블록의 개수가 짝수인 열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겠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 블록을 모두 드러내는, 그러니까 블록을 드러내는 시행을 모두 마쳤을 때 1열부터 m열까지 남아있는 블록의 개수를 fm이라고 했으니까 m이 2일 때는 2개여서 f2는 2가 된 거고 f1은 1 된 거고 m이 4일 때는 몇 개 남아있어? 6개 남아있으니까 f4는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이 주어진 시행이 어떤 시행인지 fm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뭐 하라고? 스몰 이그젬플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라고. 이거 굉장히 좋은 태도겠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말인지는 대충 알겠지? 그럼 이제 구하는 걸 볼까 하면 극한이네? 뭐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이네? 이거 풀려면 뭐 알아야겠어? 이 분수식의 값을 알아야겠지? 맞지? 근데 이 분수식은 이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잖아.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좋아?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려고 했을 때 어려우면 하나씩 생각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어? 하나씩이니까 얘 알아내면 이 분수식의 값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극한값도 계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뭘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 f의 2n제곱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 이해됐니? 그러면 f의 2n제곱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연수 n이 있으니까 얘는 일종의 뭐로 볼 수 있어? 수열로 볼 수 있어. 그러면 수열에서의 학습 목표 딱 3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일반항에서 부분합 구하는 거, 부분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이거 딱 3개밖에 없다고. 맞지?
그러면 얘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블록들의 합이니까 부분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하고 걔의 합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라고 물어보면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얘를 부분합으로 생각하면 아마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얘를 뭐로 볼 수 있는지 봐야 돼? 일반항으로 볼 수 있는지 봐야겠지? 그럼 뭐 별로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면 이거 일반항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거니까 얘에 대한 점화식을 구할 수 있는지 부분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f의 2n제곱도 못 구해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얘 부분합을 구한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주어진 거 보면 규칙만 잔뜩 주어져 있잖아. 연속된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규칙을 점화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행의 규칙으로부터 뭘 알아내야 돼? f의 2n제곱에 대한 점화식을 알아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겠지? 연속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야 되니까 f의 2n 플러스 1제곱과 f2n 사이의 관계식이 중요한 거네.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는 게 좋아?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아?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아? 상식적으로 시행을 하면 블록의 개수가 줄어들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행을 하면 블록의 개수가 줄어들 텐데 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니? 당연히 출발은 여기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 내가 블록을 아까처럼 그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다 수를 써볼게. 블록의 개수를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와의 관계식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한 번 시행하는 것밖에는 없겠지. 왜? 배운 게 시행에 대한 것밖에 정보가 없잖아. 그러면 한 번 시행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1, 3, 5에서 얘는 변함이 있을 리가 없고 왜? 그럼 홀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짝수는 반토막이 나겠지. 2는 반토막 내면 1이고 4는 반토막 내면 2고 6은 반토막 내면 3이고 그렇게 해서 얘를 반토막 내면 2의 n제곱이 될 테니까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이만큼의 블록이 남겠네. 이때 열간의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지. 어차피 개수가 중요한 거지. 열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니? 그러고 나서 다시 뭘 봐야 돼? 목표가 얘와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였잖아? 얘는 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애인데 1열에는 1개, 2열에는 2개, 3열에는 3개, 4열에는 3개 2의 n제곱열에는 2의 n제곱 10개의 블록을 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시행을 거듭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얘는 시행을 거듭해서 남는 결과가 뭐야? f의 2n제곱 개만큼 남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대로고 여기서 남는 건 f의 2n제곱 개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f의 2의 n 플러스 1제곱은 얘는 f의 2n제곱과 똑같은 결과를 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는 이거의 합을 써야 되니까 쟤는 뭐야? 홀수들의 합이네.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2의 n제곱까지. 됐니? 그러면 이게 뭐야? f의 2n제곱이고 니네 이거 등차수열의 합인데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4의 n제곱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러면 쓸데없는 거 지우고 쓸게. 내가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아. 수열이라는 거 잘 안 보이고 헷갈리니까 나 이거 그냥 AN이라고 쓸게. 그러면
A1은 2라는 게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잖아. 됐지?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니?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의 n제곱이니까 몇 번 점화식? 3번 점화식. 개차 수열이잖아 이거. 그지? 그럼 초항 알고 개차 아니까 구하면 되겠네. A는 뭐야? A1 더하기 K는 1서부터 n-1까지 4의 K제곱이니까 2 더하기 공비 빼기 1에 초항은 K에 1 들어가면 4고 항의 개수는 n-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3분의 4의 n제곱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빼기 3분의 4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AN은 3분의 1에 4의 n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네. 내가 계산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나 종종 계산 잘 틀리니까 항상 잘 감시해라. 준영아 이거 계산 맞았니? 좋아. 그러면 끝났지? 우리가 구하는 거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2분의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잖아. 그럼 이거 뭐 죄다 등비수열인데 이거 못 구하겠어? 그러면 3분의 1은 다 공통이니까 그냥 날리고 써도 문제 없겠지? 분모 분자에 3 곱하고 써도 문제 없지? 그러면 이거 분의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극한이니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니 극한의 성질 쓸 거니 샌드위치 정리 쓸 거니를 생각하는데 얘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걸로 나누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끝나겠지? 그럼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4의 제곱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2 4-1이니까 얘는 16분의 3으로 수렴하겠다.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16과 3은 서로서니까 P 더하기 Q의 값은 19가 된다는 거 쉽게 할 수 있겠지? 되니? 문제를 잘 이해하면 사실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일단 시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몰 이글젠플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걔를 이해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구하지를 봤더니 극한이야? 당연히 얘가 뭔지 알아야겠지? 얘는 뭐야? 3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이 3개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f의 2n제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엄청 자연스럽잖아. 그럼 f2n제곱이 뭐야? 이거 극한인데 하면 수열의 극한이니까 f의 2n제곱을 수열로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면 얘는 부분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건 금방 알아챌 수 있거든?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보면 부분합을 구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고 점화식을 구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는데 야 f의 2n제곱도 못 구하는데 부분합 구해서 일반항 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관계식을 구해야겠지? 연속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n이 하나 더 커진 것과 얘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시행을 거듭하면 블록의 수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얘를 알아낸다고? 헛소리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행을 한 번 해서 블록의 개수를 줄였을 때 얘와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행을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하면서 관계식을 찾아나가는 게 기본이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시행을 딱 한 번만 시행한 상태에서
멈춰놓고 관계가 있는지를 봤는데 거기서 바로 보여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그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그냥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거나 쉬운 4점 이상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핵심은 뭐였어? 점화식을 구하는 거였지. 니네 문제 풀 때 AN 구하라고 하면 그냥 1, 2, 3, 4 대입해 보니까 규칙이 보여서 AN이 이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풀이라고 보기는 애매해. 왜냐면 그걸 배워야 할 수 있나? 아니잖아. 근데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건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야? 1, 2, 3, 4 대입해서는 풀기 힘든 형태로 이렇게 생소한 형태로 낸 거라고. 보면 알겠지만 수능이야. 어떻게 출제하고 있어? 중요한 개념 생소한 형태로 묶고 있다고. 중요한 아이디 어떻게? 생소한 형태로 묶고 있다고. 당연히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아이디어를, 중요한 개념을 생소한 형태로 묶게 될 거야. 그때 기본이 튼튼하다면 늘 하던 대로 이와 같이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만 버리고 문제를 풀지 못해서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